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조명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EFP라는 ENG 카메라에 유사한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빛에 대한 그 정의, 휘도, 그 다음에 조도, 광도, 광속 이런 그 빛의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었죠. 광속은 빛의 양을 말하는 거고, 광도는 광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는 특정 빛의 세기를 말하는 거고, 각각 단위가 칸델라, 루멘, 럭스, 미더 퍼 칸델라 이런 식으로 불린다는 기본적인 그 빛의 용어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조명의 입사 방향에 대한 분류, 탑 조명, 리어 조명, 플레인 조명, 아이레벨 조명, 언더 조명, 카메라가 여기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라이트, 카메라 위치가 정면에 향해 있을 때 키라이트, 그 다음 필라이트, 백라이트 이렇게 세 개가 이루어져서 3점 조명을 이룬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키라이트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찍힌 걸 보면은 키라이트로 찍었을 때, 그 다음에 백라이트로 조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필라이트로 조명을 했을 때 각기 세 개의 다른 이미지가 있는데 요 세 개를 다 조명을 다 이렇게 3점 조명으로 썼더니 이렇게 완벽한 깨끗한 이미지가 떨어지더라. 실제 스튜디오에는 이런 상이 나타난다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오늘은 조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이제 그 이야기는 아니고 후속 부분에 대한 거니까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메오 조명이라는 게 있는데 JTBC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 김구라와 유시민, 전원책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적인 이슈를 자유롭게 방담을 하는 그런 그 토크쇼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배경이 까맣죠. 아주 어두워요. 어두운데 이 출연자들은 아주 조명이 명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걸 카메오 조명이라 그러는데 뒷 배경이 컴컴하게 잘 안 보이는 조명, 그러니까 요런 상태의 조명을 말해요. 카메오 조명은 설치하기가 조금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건데, 하여튼 뭐 카메오 조명이라고 요런 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카메라 조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명도 여러 개가 필요하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카메오 조명은 이렇게 이런 상태의 조명을 말한다를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본 거와 유사하지만 정면에서 광을 쐈을 때, 그 다음에 측면에서 광을 쏘았을 때 사광 기울어져 있다 이 말이죠. 기울어진 사광, 옆이다 이 말이에요. 사광. 미안합니다. 사광 이쪽에서 자, 광원이 여기네요. 여기. 자, 다시 미안합니다. 요거 X고요. 자, 제가 착각했어요. 사광 기울어졌다는데 정면광도 아니고, 여기 보면 측면광, 요 90도에서 나오는 측면광도 아니고 기울어져서 45도에서 오는 이런 광선을 사광이라 그래요.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키라이트가 사광이 되겠죠. 사광의 특징은 하이라이트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 된 음영의 부분, 그 다음에 여기도 음영의 부분, 이렇게 입체감이 살아나는 그가 사광의 특징이에요. 입체감을 살리려면은 측면광이 오히려 더 입체감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부피나
이 사람의 윤곽을 풍부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청명광이. 근데 사광은 요 정명광의 특징, 그 다음에 요 측면광의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광은 정면광과 측면광의 장점을 두루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광, 기울어질 사죠. 기울어질 사.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화자인가? 잠시만. 사광. 그다음에 반역광. 반역광. 자, 역광 봅시다. 역광. 역광은 라이트가 어디서 들어와요? 이 뒤에서 들어오죠. 뒤에서. 역광. 그래서 이 피사체의 실루엣을 우리가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역광. 근데 반역광은 자, 빛이 여기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마치 사광이 반 전면에서 피사체를 비추어준다면 반역광은 반후광에서 피사체를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이 반역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광, 톱 조명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라이트가 머리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림자가 많이 졌죠. 톱 조명. 요런 여러 가지 조명 상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제에서도 수행을 했지만 조명은 이렇게 다양하고 또 구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낼 때는 역광이나 하광톱, 반역광 이런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짠 나타났다든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줄 때는 이쪽 부분에 있는 조명을 쓰는 것이 좋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명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렇다는 거죠. 다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무서운 거는 뭐 요 세 개, 나머지는 이 세 개, 뭐 이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는 조명은 다양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구분을 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조명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조명과 캐릭터, 그 다음에 스토리 이런 부분에 대한 연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험과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쌓음으로써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좌우지간 기초적인 조명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조명에 관한 이야기는 이로써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용어, 그 다음에 하이레벨 언더, 3점 조명,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그 다음에 그림자를 지우는 백그라운드 라이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제로 3점 조명을 했을 때의 이미지, 키라이트의 조명, 백라이트 조명, 필라이트 조명.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까지 조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FP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 전에 ENG 카메라 우리가 학기 초에 배웠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배웠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ENG 카메라는 Electric Use Gathering이라고 불리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의 특성은 속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가지고 경제성을 가지고 기동성을 가지며 겉으로 현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징을 분류를 했지만 ENG 카메라가 뭔가를 알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자, 속보성입니다. 과거 필름은 현상과 편집 후 텔레싱 과정을 거쳐 더빙한 후에 방송이 되어야 했지만, 자, 이 말은 뭐냐면 과거는 필름에다가 이제 영상을 찍었죠. 그래서 현상을 거칩니다. 필름을 약품에다 넣어서 상이 맺혀지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영화관 옛날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촤르르 하면서 활동사진 필름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촤르르 막 넘어가죠. 이렇게
그게 초당 12프레임, 13프레임 이 정도가 들어가야 활동 사진, 그러니까 영화, 움직이는 영상이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친 후 텔레신 과정을 거쳐 더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송을 했지만 요거는 종료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ENG는 자체 디지털 저장 장치에 기록한 영상을 촬영 즉시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따로 바로 방송할 수 있는 속보성을 가지고 있다. 전에는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찍으면 그 카메라 안에 필름이 이렇게 말아져 있는 필름을 현상을 이렇게 약품으로 현상을 해서 그거를 그 영상기에 걸고 잘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한 장 한 장씩 탁탁탁탁탁 보여주는 그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영상을 보내줬지만 이 ENG 카메라는 카메라 안에 저장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은 옛날에는 테이프였지만 지금은 자체 디지털 장치에 영상이 기록되어 있고 그걸 즉시 테이프나 디지털 메모리 카드를 빼서 컴퓨터에 넣어서 바로바로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아주 속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프로그램 중에 어디에 많이 쓴다? 네, 뉴스 프로그램에 많이 써요. 그래서 보도국 기자들은 전부 ENG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닙니다. 그만큼 빠르게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속보성.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필름은 촬영 후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ENG는 촬영 테이프를 현장에서 즉시 모니터할 수 있어서 촬영 사고 예방에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찍으면 이게 잘 찍혔는지 제대로 찍혔는지 현상에서 회사가 회사에서만 확인이 가능했지만 촬영 끝나고 ENG는 촬영 테이프 혹은 메모리 카드를 즉시 모니터할 수가 있어요. 왜 어떻게 하냐면 그 ENG 카메라에 리와인드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사고에 효율적이다. 여러분들도 핸드폰 가지고 리뷰를 하죠. 찍고 난 뒤에. 그래서 촬영 사고 예방의 효율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성. 필름과 비디오 테이프의 가격을 비교해 볼 때 필름은 테이프에 비해 2, 3배 비싸다. 테이프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요즘은 다 디지털 메모리 카드죠.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에 다 찍힙니다. 요즘. 그래서 훨씬 싸죠.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찍었다가 파일을 빼냈다가 또 찍었다가 또 파일을 빼냈다가. 그 다음에 기동성. 필름으로 촬영할 때는 동시 녹음을 하려면 꼭 마이크가 필요했지만 ENG는 동시 녹음하는 방식이므로 현장음을 생생하게 수록할 수가 있다. 참 옛날에는 참 불편했겠다, 그죠? 그래서 기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ENG 카메라는 야외 촬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측면에서 획기적인 카메라가 태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일렉트릭 유스 게더링이잖아요. 유스 게더링. 즉 말해서 야외에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게 이 유스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현장성. 기계적으로 단순성, 강경성이 뛰어나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최소형으로 개발되었다. 위성, SNG, 세틀라이트죠. 위성의 발달로 지구촌 어디에서나 기동성 있게 ENG 카메라를 연결하여 생방송할 수 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장성. 요즘은 이제 백팩이라는 게 생겨서 무선 LTE, Long Term Evolution. 이거는 뭐 3학년이나 4학년 과목에 제가 또 따로 강의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때 또 공부를 하도록 하고, 요즘은 LTE를 이용한 5G 무선 인터넷 생방송 시대죠. 사실은 ENG의 시대도 사실은 저물고 있어요. 방송 화질 때문에 이제 쓰고는 있지만 화질도 곧 이 핸드폰, 아이폰이나 갤럭시에서 나오는 그 폰으로 화질이
지금 상당 부분 커버되고 있기 때문에 화질이 ENG 고수의 주요 원인이 될 수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것 있죠. 카메라 렌즈를 통한 상하고 핸드폰을 통한 단렌즈를 통한 상하고는 이미지 자체의 깊이나 풍부함이 틀립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ENG 카메라 앞에 렌즈를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보면은 그 광학적 풍부함이랄지 이미지의 미적인 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핸드폰의 세계하고는 틀리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아마 핸드폰이 차지할 수가 있을지 앞으로 이제 관심사겠지만, 좌우지간 ENG 카메라는 시대의 그 총알로서 각광받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저문 시대인 것만은 분명해요. 최근에는 그 핸드폰 가지고 찍으면 바로 유튜브에 생방송 되면서 유튜브에 영상이 남고, 또 일부 방송사에서는 기자들이 핸드폰으로 찍으면 그 찍는 화면이 회사로 전달돼서 직접 그 화면으로 방송 송출이 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까지 발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직접 비추고 있으면, 화재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비추고 있으면 그 비추고 있는 그 화면 자체가 방송국을 통해서 생방송이 되는 거죠. 전국 월드와이드하게.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지금. 이미 뭐 SNS 상에서는 전 세계에 생방송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지만, 기술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방송국이 뒤처진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ENG입니다. ENG.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EFP라는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ENG를 했어요. 자, ENG에 반하는, ENG와 옆을 나란히 할 수 있는 EFP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ENG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고, 핵심은 카메라와 녹화부의 일체형 카메라입니다. 즉 말해서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전에는 녹화는 저장은 따로 했는데 지금은 여기 혹은 요 뒤에 슬롯에 메모리 카드를 넣든지 테이프를 넣든지 저장할 수 있는 녹화부가, VTR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영상을 다시 틀어서 리뷰할 수도 있고 모니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ENG 카메라의 핵심 특징은 카메라부와 녹화부가 일체되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ENG예요. 그러면서 뉴스, 다큐, 야외 촬영 시 기동성이 뛰어나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방송국 스튜디오 안에서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스튜디오 안에서 혹은 스포츠 중계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카메라는 EFP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를 한번 봅시다. ENG는 일단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EFP라는 거예요. Electronic Field Production. 아까는 ENG는 뭐였어요? Use Gathering이죠. 새로운 것들, 새로운 화면들, 새로운 음성들을 새롭게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EFP는 Field Production이에요. 그 한 지역에 대해서, 한 지역에서 제작하는 카메라가 될 거예요. 여기에는 저장 장치가 따로 있지 않아요. 봐봐요. ENG 카메라와는 다르게 카메라와 녹화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상황이에요. 이 EFP 카메라는 촬영만 해요. 촬영만. 그럼 녹화는 어디서 해요? 이 선을 따라 나가는 스튜디오 조정실에 들어가요. 혹은 새틀라이트 위성이나 중계차를 통해서 방송국에 전달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EFP는 사전 제작용의 필드에서 쓰는 사전 제작 프로덕션용으로 쓰는 카메라예요. 특징은 카메라와 그러니까 촬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녹화되는 부분이 일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카메라와 스위처는 이제
이렇게 막 음량도 줄이고 화면도 줄이고 화면을 변환시키고 이 카메라에서 저 카메라로 화면을 옮기고 하는 그런 거 조정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치를 스위처라 그래요. 부조정실 또는 중계차에서 커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가 스위처예요. 따라서 카메라와 스위처, CCU, VCR 등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야 녹화나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말해서 이 카메라 하나 가지고는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불편해하느냐? 스튜디오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필드에서 프로덕션하게 알맞게 고안 제작된 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실내 스튜디오나 여기 실내 스튜디오죠. 그다음에 중계차, 잠실 야구장이나 또 올림픽 경기장이나 이런 스포츠 중계 등 다수의 카메라를 사용해 한 곳에 컨트롤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카메라가 EFP예요. EFP.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뉴스 제작하는 곳 가보면 카메라가 아나운서, 앵커 이래서 두 사람을 잡는 투샷을 잡죠. 그랬다가 남자 아나운서 원샷, 여자 아나운서 원샷. 그 보통 한 세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 5명의 출연자가 나왔다. 그다음 진행자가 1명이다. 총 6명이다. 이러면은 적어도 한 3-4대 정도의 카메라는 운용이 되어야 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3-4대의 카메라가 모두 다 저장장치, 녹화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선을 따라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조정실이나 중계차로 그 영상이 넘어갑니다. 그럼 부조정실이나 영상에서는 화면이 들어온 화면이 이렇게 카메라가 4개면 4개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스위처를 통해서 커트를 넘깁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시 3번으로 갔다가 4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갔다가 1번으로 갔다가. 이런 역할은 이제 PD가 하죠. 그래서 이런 다수의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카메라가 EFP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ENG 카메라는 녹화부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뉴스나 다큐, 야외에서 촬영하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EFP 카메라는 다수의 장치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카메라맨, 기술감독, 영상팀 다수의 인원으로 스텝이 구성되어지는 제작용, 사전 제작용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ENG의 특징, 현장성, 속보성, 또 뭐 있었죠? 효율성, 경제성, 이런 것, 속보성 이런 것들이 ENG 카메라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EFP 카메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방송국에 가면은 많고 또 우리 부산에 우리 미디어 센터에도 한 대가 있고 부산에 우리 학교 미디어 센터에도 있고 부산에 미디어 센터라고 저기 해운대에 있잖아요. 여기가 또 EFP 카메라가 있습니다. 요점은 ENG 카메라는 저장 장치와 녹화 장치가 한 곳에 되어 있는 일체형이다. 그 다음에 EFP는 분리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ENG 카메라는 야외, 뉴스, 다큐 이런 쪽으로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EFP 카메라는 사전 제작용이니까 실내에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뉴스, 예능은 요즘 6mm를 많이 씁니다만은 예능, 또 대담 프로그램, 드라마 이런 쪽에서 중계 방송 이런 쪽에서 EFP 카메라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카메라 ENG와 EFP 카메라의 차이를 아시겠죠? ENG는 뉴스 기자가 주로 사용하고 EFP는 방송 제작 카메라맨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둘의 차이를 알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